안녕하세요. 2화로 돌아온 불교 방송의 진행자 불교입니다. 네, 불교 방송 2회에서는 오프시즌 무브도 다 끝났겠다. NBA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팀을 다룰 거냐? 야, 하늘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NBA도 컨텐더와 탱킹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 정체성 아시죠? 네, 채널의 정체성이자 저희 패널들이 가장 고대하던 두 팀, 다이제스트의 대표팀, 워싱턴 위저즈와 샬럿 호네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리건인 불꽃앤서님 자주 나오시죠? 불꽃앤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화에서도 또 출연하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댄서입니다. NCAA 유망주 전문가시기도 하고 보스턴 팬이시기도 한데 저희랑 같이 또 개비어를 인디애나랑 함께 보내야 되는 스페이스만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셔봤는데 불꽃앤서님 오늘 사실 요 주제가 한번 좀 촬영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됐다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이 주제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이게 사실 저희가 워싱턴과 샬럿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카더 다이제스트 6화에서 원래는 워싱턴과 샬럿을 메인으로 다뤘었는데요. 오프 시즌에 대해서 다루고 이 팀들이 이제 리빌딩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저희가 녹화 후에 워싱턴이 진짜 급격한 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오프 시즌에 엄청난 무브를 통해서 저희가 촬영한 것들이 실제로 그 현 상황을 담지를 못했어요. 회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다뤘던 이 주제들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이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지금 요 화를 다시 한번 찍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오프 시즌에 워싱턴이 변화가 또 많았고 샬럿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촬영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불꽃앤서님이 워싱턴을, 스페이스만님이 샬럿을 주로 담당해 주실 계획이고요. 다만 두 분의 전공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 다른 팀에 대한 의견도 추가 보충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싱턴의 팀 컬러는 어떤 팀 컬러를 가지고 있나요? 이 팀은 결국에 리빌딩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팀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리빌딩의 모델은 썬더예요. 썬더의 성공한 리빌딩 모델을 롤모델 삼아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팀이 단장인 윌 도킨스도 썬더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팀의 감독인 브라이언 키프도 썬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장과 감독 모두 썬더 출신을 앉혀놓고 썬더의 리빌딩 모델을 롤모델 삼아서 간다는 거죠. 먹티급 선수들을 픽과 함께 받아와서 갱생을 시켜서 되팔고요. 네. 원래 그런 방식으로 해서 2년 계약 남은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썬더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시즌에는 이 방식을 조금 선회를 합니다. 만기 계약 선수들로 이 선수들을 다시 바꿔오고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 이렇게 받아오고 애매하게 계약이 남은 선수들을 그냥 웨이브를 시켜버리는 방식 혹은 바이아웃 시켜버리는 방식을 쓰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리빌딩 모델을 가져가는데 네. 재밌는 건 그 와중에 만기 계약 선수들로 받아온 선수들이 꽤 괜찮은 선수들을 받아왔단 말이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아보겠다. 그러니까 리빌딩 모델을 추구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미래만 보지 않고 현재에서도 뭔가를 좀 해보는 팀을 만들고 싶다. 요게 현재 위저즈가 가져가고 있는 리빌딩의 방향성, 그리고 팀 전체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맥컬럼이 그 오클라호마의 폴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가요? 폴이 될지 이제 아니면 호포드가 될지 이거는 모를 일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는 맥컬럼을 올해 데려온 건 그 폴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팀이 너무 루징 그 컬처를 가져가지 않게 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농구를 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데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맥컬럼도 클러치 굉장히 좋지만 또 이제 미들턴도 클러치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하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팀 컬처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미들턴한테 3점 많이 맞아보신 이제 보스턴 팬인 스페이스만님께 이제 워싱턴의 그 팀 컬러 보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워싱턴의 경우에는 사실 색깔이 좀 명확하다 생각하는데 일단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 작년 시즌 말고 지지난 시즌에는 페이스가 1위였고 지난 시즌에는 페이스 4위. 그러니까 가장 빠른 농구를 하는 팀 중 하나고
빠르게 그러면 어떤 슛을 만드냐 하면 3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3점 비중이 전체에서 10위를 차지했고, 음, 그리고 그 3점이 그냥 무리해서 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빠른 페이스로 오픈 3점을 잘 만들고, 그래서 와이드 오픈 3점 시도 개수도 전체 8위. 이렇게만 보면 좋은데, 워싱턴이 공격은 전체 팀 중에서 30위거든요. 그러면 그 와이드 오픈을 잘 만드는데 못 넣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워싱턴의 문제가 와이드 오픈 개수는 8위인데 성공률은 뒤에서 3위라는 거죠.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색깔은 확실하고 그 슛을 만드는 과정만 보면 좀 세련된 팀인가 싶은 그 부분들이 지난 시즌에 꽤 많았는데, 특히 스마트나 미들턴 같은 이런 베테랑들 데려오면서 굉장히 공을 예쁘게 돌린다 싶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쿨리발리 같은 선수가 에어볼을 쏘면서 끝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워싱턴은 어쨌든 팀의 색채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공격 농구를 하는데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비는 그냥 좀 안 좋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약간 설명만 들어보면 인디애나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인디애나인데 이제 슛을 못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불꽃네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워싱턴의 픽 상황이나 또 이제 미래의 셀러리 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사실 꽤나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데드라인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도 꽤 있는 편이에요. 일단 아브디아 같은 선수를 보내면서 브록턴하고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왔죠. 이런 것들이 꽤나 트레이드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발렌슈나스로 2라운드 픽 2장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드를 꽤 잘합니다. 심지어 쿠즈마 갱생시켜가지고 28년 1라운드 픽 수확권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트레이드를 꽤 잘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팀이 좀 불운한 거는 이번 시즌에도 하위 2위였는데 6순위를 뽑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픽이 좀 안 따라주는 경향이 있고, 이게 최근에 좀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가장 드래프트 풀이 안 좋았다는 시즌에 이 픽을 먹고, 드래프트 풀이 좋다는 시즌에는 누가 봐도 쿠퍼 플래그를 노렸는데, 쿠퍼 플래그나 하퍼가 아니라 트레 존슨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팀이 조금은 이번 시즌에 급격하게 방향성을 좀 바꾼 느낌은 있습니다. 향후 7년간 1라운드 픽이 10개고요. 픽 수합이 4개가 있고, 놀라지 마십시오. 2라운드 픽이 무려 18개입니다. 엄청 많네요. 네. 2라운드 픽이 1라운드 픽과 바뀌면 물론 좋겠죠. 그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라운드 픽은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하면서 쉽게 쓸 수 있고 유동성을 언제나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2라운드 픽을 일단 잔뜩 모아놨다. 그래서 트레이드에 언제든지 2라운드 픽을 쓸 수 있고 2라운드 픽은 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스페이스만님은 워싱턴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좀 장기적으로 팀을 잡아간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앤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사실 상위 픽 운이 조금 없는 편이라 봐야 되죠, 성적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대형 유망주가 어쨌든 제 기준 3명이 있는데, 내년에 그래도 탑 3 픽 안에 드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내부의 선수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쿨리발리랑 이제 워커가 트레이드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인디애나 얘기인데, 네. 둘 중에 현재까지 누가 더 나은가요? 아무래도 보여준 포텐셜은 쿨리발리가 나은 것 같은데, 네. 막상 그 저점은 워커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묘하게 워커가 슛이 더 좋아요, 지금. 워커 샤프슈터죠. 그렇죠. 워커가 원래 공격이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프로 와서는 이상하게 슈터가 돼가지고, 네. 오히려 원래 좋게 평가받던 다른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그래서 뭐 워커가 그래도 수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점 위주의 그런 롤플레이로 가면 저점은 워커가 낫지 않나 싶고,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포텐셜은 어쨌든 쿨리발리가 좀 더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소닉님 말씀 따르면 이게 좀 안 좋을 때는 쿠즈마가 겹쳐 보이는 상황도 아, 와가지고 네.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쿨리바리가 옆에서 잘못 배운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조금 패기가 잡히고 조금 포텐셜이 터지면 그래도 여전히 고점은 쿨리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트레이드 되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한마디를 들었고요. 불꽃네스님 이제 워싱턴 마지막으로 이 팀의 진정한 목적성, 네, 셀러리 캡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팀이 저는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6순위를 6픽을 받은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즌까지 이 픽을 노리는 건 맞아요. 픽으로 이번 시즌까지 뭔가를 해보겠다. 이거는 맞고요. 썬더 모델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썬더가 이제 계약이 애매하게 남거나 만기로 다가가는 베테랑 중에 갱생시킬 만한 베테랑들을 데려와서 대박을 치고 뭐 플레이오프도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 팀도 그런 컨셉으로 미들턴과 제가 볼 때 맥컬럼을 데려온 거예요. 맥컬럼이 만기거든요. 그리고 미들턴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들어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가 팀의 핵심이었던 선수들하고 2인 라인업을 보면 넷 레이팅이 다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팀이 노선을 바꾸면서 급격하게 이번 시즌에 2년 계약 남은 선수들, 뭐 1년 이런 선수들을 다 보냅니다. 어, 2년 계약 남았던 조던풀을 보내고 맥컬럼을 데려오고 스마트 2년 계약 남았었는데 과감하게 바이아웃 해버렸어요. 2년 계약을 바이아웃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팀의 그 셀러리 캡을 갑자기 만기 계약 위주로 지금 다 바꾸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리는 건 뭐냐? 결국 이번 오프 시즌이에요. 이번 오프 시즌에 대형 유망주를 노리겠다. 그러고 셀러리 캡을 비워서 차기 시즌 FA도 노려보겠다. 이런 지금 과정을 지금 제가 볼 땐 급격하게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 FA로 지금 노려볼 만한 게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아마 플레이 옵션을 행사 안 할 것이 확실시되는 트레이형이 가장 유망한 대형 FA고 워싱턴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선수, 현역 중에 가장 성공한 선수 케빈 듀란트입니다. 아, 근데 케빈 듀란트가 현재까지도 휴스턴하고 아직 연장 계약 안 맺었죠. 그러면 이번 올 시즌에 FA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이런 FA들을 노리면서 승세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드래프트와 그 FA 약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네요. 워싱턴에 대해 잘 다뤄봤고요. 그럼 이제 샬럿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샬럿이 원래 좀 될 듯 말 듯한 팀의 약간 좀 대명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멜로 볼이라는 선수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동부가 좀 많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불꽃네스님, 샬럿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 팀이죠? 저는 사실 샬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라멜로 볼 농구 좋아하고요. 라멜로 볼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항상 힐링을 얻고 힘이 들 때마다 보고 위안을 삼는 그런 선수고 그런 팀인데 네. 이런 여담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이 팀은 라멜로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라멜로라는 확실한 코어가 있고 이 라멜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지금 인기 스타죠. 슈퍼스타라기보다는 인기 스타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선수 능력 인정받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50경기조차도 뛰기 어려운 내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리고 지금 윈나우를 가겠다는 전략을 짰고, 실제로 이 선수가 좀 나름 건강하게 뛰었던 시즌에 이 선수를 데리고 업템포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인을 노려보는 팀까지는 상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보고 싶은데 그 이상을 보려고 하니까 라멜로가 자꾸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팀은 지금 라멜로를 데리고 어떻게 윈나우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려왔고 지난 시즌부터 차분히 팀을 재정립하고 있는 단계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바님, 어, 워싱턴은 뭐 오클라호마 약간 인게임에서는 좀 인디애나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제가 느끼기에 샬럿은 좀 찰스리도 같고 약간 좀 보스턴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까지 샬럿은 수비 농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직관하고 어긋나는 부분인데 왜냐면 샬럿이 처음 라멜로로 유명해질 때 이제 라멜로를 필두로 한 그런 빠른 농구로 아무래도 인상이 깊게 박혔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한참 달릴 때 이 페이스가 5위, 9위 이러던 팀인데 지난 시즌 23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공에 좀 더 가까운 팀이고 트랜지션 비중이 뒤에서 6위. 그러니까 이 리그의 대표적인 지공팀 중 하나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이게 뭐 라멜로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는 찰스리 감독의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감독 자체가 수비로 좀 더 알려진 감독이고 그래서 공격보다는 수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가지고 지난 시즌 샬럿도 그래서 공격은 사실 워싱턴보단 낫지만 그래도 29위거든요. 워싱턴이 30위고. 네네. 그래서 공격은 사실 둘이 뭐 리그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근데 수비에서는 워싱턴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도 샬럿이 수비는 24위 정도로 해가지고 네. 24위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 진을 고려하면 좀 더 그래도 체계는 수비 쪽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 주전 빅맨도 사실 무사 디아바테가 주로 뛰었는데 디아바테 자체가 원래 센터 보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수비형 포워드였던 선수인데 네. 이 공격력이 없으니까 이제 포워드 보기 무리가 있어서 그냥 허슬형 언더사이즈 빅맨으로 이제 살짝 포지션 변환을 그렇게 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어, 이런 선수가 사실 피겨는 롤맨 공격 같은 게 그리 위력적이지 않겠죠. 받아먹기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샬럿이 지난 시즌 가장 많이 한 공격은 피겨널 핸들러 공격이긴 한데 이게 롤맨도 그렇고 핸들러 직접 득점도 그렇고 둘 다 뭐 라멜로는 잘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겨널 핸들러의 득점 시도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효율은 30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어긋나는 팀들을 보면 뭔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죠. 이 워싱턴도 그렇듯이 많이 하는 공격이 있는데 그게 효율이 꼴찌고 뭐 이런 부분.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샬럿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은 피겐으로 농구긴 했는데 뭐 라멜로를 뒷받침해줄 다른 선수들의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공격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수비는 잡아가는 단계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면 찰스리가 원하는 거는 조금 수비 위주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기 롤을 잘 수행할 그런 선수들을 조금 원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번 드래프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재밌는데 찰스리 감독이 어쨌든 보스턴 우승 시즌에 수석 코치를 하다가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데려간 선수들을 보면 뭐 크니플은 뭐 사픽이니까 뭐 근데 크니플은 굳이 비교하자면 예전 조잉글스의 슈터 버전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패스를 돌리거나 이제 예전에 퀸 스나이더 감독이 하던 그런 유타의 뭐 그런 팀이면 잘 어울릴 만한 선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픈슛을 잘 던지고 그러니까 샷 셀렉션이 좋고 그러면서 패스를 좀 잘해줘요 그런 선수라고 보고 맥릴리, 컬크브레너, 시온 제임스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굳이 컴패리즌을 뽑자면 맥릴리가 샘 하우저랑 가장 비슷한 케이스 선수라고 보고 시온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이 없는 드루 할리데이랑 좀 비슷하고 네. 컬클베너는 이제 루크 코넷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스턴 우승 시즌에 이제 주요 롤플레이어들하고 좀 겹치는 그런 프로필의 선수들을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인드셋이나 워크ethic 같은 게 칭찬받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라멜로 외에 이 선수들 구성에 있어서 조금 예전 보스턴의 그런 좀 프로필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고한 그 롤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코트 밖에서 평가를 받을 좀 모범생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들을 좀 뽑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불꽃앤서님 또 샬럿도 픽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샬럿은 픽이 많나요? 적나요? 진짜 재밌는 게 이 샬럿 같은 경우는 픽이 윈나우를 달린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픽이 적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팀 픽 잘 지켰고 픽 잘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픽이 많아요. 7년 동안 1라운드 픽을 최대 11개를 쓸 수 있고요. 오. 7년 동안 자체 1라운드 픽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리빌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거기다 2라운드 픽이 최대 15개를 쓸 수 있어요. 안 물어볼 수 없죠. 현재 샬럿의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팀의 문제는 결국에 부상이죠. 이제 부상이 많은 선수들을 라멜로 주위에서 줄여나가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지난 시즌에 팀의 핵심이었던 라멜로가 47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이 브랜드 밀러 몇 경기 뛰었느냐? 브랜드 밀러 27경기 뛰었어요. 어저께 뛰었네요. 그리고 같이 이제 연봉으로 보면 탑3로 볼 만한 선수, 그랜트 윌리엄스 있잖아요. 네네. 16경기 뛰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선수들로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 과감하게 보내고 링리차드 보냈죠. 그리고 디아키테를 선택한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아키테를 지금 차기 시즌 센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칼커 브레너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했는데, 디아키테가요, 참 재밌는 선수예요. 디아키테까지 낀 5인 조합은 넷마진이 플러스 38.7이었습니다. 많이 높네요. 네, 30분밖에 안 되는 게 문제죠. 워낙 아. 부상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맞네요. 디아키테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 뭐냐? 이 선수가 건강합니다. 튼튼해요. 지난 시즌 샬럿에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예요. 71경기 뛰었는데 샬럿 1위입니다. 어우. 그리고 지금 보내는 선수들 대신에 낮춘 선수들 보면 다 기본적으로 60경기 이상은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좀 팀의 취약점들 이렇게 좀 보완해가는 방향성 되게 훌륭한 것 같고, 약간 그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폴 조지 이후로 조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요런 것들도 요즘에 다 중요하게 본다는 게 느껴지고, 그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만님한테 질문을 드려보자면, 라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보장을 못 하겠네요. 근데 수비 농구를 라멜로로 한다는데 이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뭐 어쨌든 할리버튼으로 수비 농구 하던 인디애나도 있으니까요. 아, 파이널. 아, 그 친구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제 1년 쉬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세게 맞았는데, 예, 이렇게 끝내면 또 셀러리 캡 얘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꽃에서는 마지막으로 샬럿 셀러리 캡 얘기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샬럿의 인기 스타 라멜로 볼이 있죠. 네, 라멜로 볼 진짜 엄청난 인기 스타거든요.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인기 스타인 건 확실합니다. 그쵸. 이 선수 샬럿이 포기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에 상품성이 높아서예요. 이 선수 데뷔 시즌부터 퓨마랑 계약하고 시그니처 슈즈를 낸 선수입니다. 어우, 그 몇 명 없는 시그니처 슈즈를 가진 선수고 그 시그니처 슈즈가 보통 MB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네, 이 MB 시리즈가 벌써 5번째까지 나왔어요. 어우, 인기가 많다는 거죠. 인스타 팔로워 수가 이 선수 1,050만 명입니다. 1,050만 명.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품성이 충분하고 샬럿이 포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샬럿은 재밌는 지금 구성을 가져가고 있어요. 샐러리가 26, 27 시즌까지는 달리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풀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27, 28 시즌부터 확정 샐러리가 확 줄어듭니다. 라멜로랑 루키 계약만 남아요. 어우, 나머지 선수들 그때 가면 계약 다 끝납니다. 그리고 확정 샐러리가 이때 되면 68밀 정도가 되고요. 100밀에 육박하는 캡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근데 라멜로 계약은 그러면 2시즌 더 지나면 끝나요. 1시즌 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멜로로 달려보는데 라멜로가 계속 아플 경우 언제든지 리빌딩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샐러리 구조를 지금 짜놨어요. 저는 샬럿을 완벽한 인나웃 팀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 팀이 리빌딩 팀이 잠재력도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결국 샬럿은 라멜로 이 친구 얼마 나오느냐 거기에 달린 거네요. 라멜로가 60경기 이상 나온다면 플레이오프 직행도 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칼스리가 팀 잘 꾸리고 있고 선수들 지금 조합 변경하고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샬럿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사실 동부도 저번 시즌보다 더 쉬워졌으니까 당연히 라멜로만 60경기 나오면 플레이오프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인디애나 상대로는 라멜로 없어도 샬럿이 이기더라고요. 뭐 미치치 나왔는데 졌어요. 인디애나가 저번 시즌에 파이널 간 팀이. 네, 그래가지고 네, 인디애나 할 때는 뭐 라멜로 좀 쉬어주고 뭐 그렇게 좀 해도 아마 이번 시즌 동부가 많이 편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꿈 이룰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제스트 대표팀인 워싱턴과 샬럿에 대해 이렇게 좀 딥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두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이제스트 하면 이 워싱턴과 샬럿 아니겠습니까? 이 두 팀에 대해서 원 없이 딥하게 다뤄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네. 언제든지 이런 분석은 환영입니다. 불교 방송에는 처음으로 오신 스페이스만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네, 재밌었고요. 샬럿 수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샬럿이 밀러랑 라멜로가 못 뛰면서 낸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치치가 낸 수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네. 그래서 뭐 샬럿이 작년의 수치만큼의 팀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하고 보고 있는 팀입니다. 저렇게 미치치 얘기를 하면서 그 미치치한테 진 인디아나까지 한번 더 타격을 입는 그런 소감을 말씀해주신 스페이스만님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샬럿이 올라가면 좋겠다. 인디아나의 픽 순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과 한번 잘 겨뤄보고 싶은데 뭔가 플레이인에서 인디아나와 보스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상상이 자꾸 드는 네, 그러한 전망과 함께 불교 방송 2회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썬더의 리빌딩 무대를 롤모델 삼고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뭐 아, 잘하고 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애매한 먹티크 선수를 이제 픽과 함께 받아와서 갱생을 시켜서 되팔아요. 어허. 그러고 요 2년, 1년 요렇게 남은 애들을 선호하고 딱 하는데 이게 딱 썬더의 방식이거든요. 뭐 호포드 사와가지고 되팔고 네네. 그랬던 요런 썬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썬더 어떻습니까? 리빌딩 훌륭하게 해서 이번 시즌 우승하지 우승했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저즈도 요런 꿈을 꾸고 하고 있다. 다만 운이 지지리도 없어요. 이번에도 하위 2위였는데 6위 걸렸잖아요. 드래프트 픽. 그래서 자체 픽 운이 없기는 한데 탱킹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팀이 리빌딩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썬더를 롤모델로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픽에서 나와요. 픽 숫자에서 나옵니다. 1라운드 픽과 2라운드 픽을 합치면요 5년간 21개가 있어요. 와우. 근데 썬더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썬더는 1라운드 픽이 10개가 넘었었잖아요. 네. 이 팀은 1라운드 픽은 7개밖에 없어요. 2라운드 픽만 14개가 있습니다. 썬더 모델이라는 거 좀 비슷하다는 거는 인정하겠고요. 썬더가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썬더는 탱킹 딱 반 시즌 했고요. 그 썬더는 그 하향식 다단계를 했어요. 그 웨스트브룩 내보내고 이제 크리스폴 네. 내보내려다 못 내보내서 강제 풀업 갔고요. 네. 그 크리스폴 보내고 이제 호퍼드 데려와서 그때도 꽤 잘해서 한 19승 23패인가 뭐 그 정도 되니까 열받아서 프레스트가 집으로 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캔바 워커 안 뛸 선수 데리고 하는 캔바워커까지. 네. 성적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네. 탱킹이라는 말의 뜻에는 성적을 일부러 떨어뜨린다, 일부러 네. 내려간다. 요게 함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워싱턴이 내보낸 선수가 이제 4-5명 지금 되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즈마, 네. 마빈 베글리 3세, 발렌슈나스, 아브디아 그리고 네. 오늘 나간 이제 조던 풀까지 네, 조던 풀. 5명 정도 되는데 일단 쿠즈마랑 베글리가 나간 거는 성적을 올리는 행보라고 봐야 되고요. 발렌슈나스는 성적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브디아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아브디아 데리고 15승 했고 아브디아 나가고 18승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단풀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네.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맥컬럼이랑 작년 시즌 기량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되게 좋은 선수고 맥컬럼은 그러니까 낮은 승률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15승하다 18승에서 승수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게 탱킹입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했죠. 네, 이 팀은. 불꽃선님이 응원하시는 필라델피아 그 더프로포폴인가 뭐 그런 걸 해야지 탱킹이 되는 건데. 아니, 더 프로포폴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실수. 실수. 이거 네. 너무 고의네. 이거. 워싱턴의 딱 컬러를 보면 페이스 굉장히 빠릅니다. 네. 페이스가 극상이고 오히려 와이드 오픈 3점 비율을 보면 그래서 가장 높은 팀 중 하나예요. 와이드 오픈 3점을 이 팀이 리그에서 개수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리블랜드 이런 팀보다 많이 던지거든요. 이것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오픈슛을 많이 만들면 좋은 팀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속공에서 그냥 냅다 리바 없는데 빨리 던지니까 오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픈을 많이 쏘는데 못 쏴요. 네, 성공률은 뒤에서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네, 뒤에서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로 많이 던지는데 성공률이 뒤에서 3등이면 그만큼 공격권을 그냥 허공에 많이 날려요. 이 팀은 빠르게 오픈을 던져서 에어볼을 날리는 그 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하는 농구면 그럼 이 농구에 맞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워싱턴에서 그럼 누가 던지냐? 조던 풀 이런 친구들이 던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AJ 존슨 미러키에서 데려온 귀엽게 이 친구- 생겼는데 이제 이 친구 굉장히 빠른데 빠르게 25%를 쏘거든요. 더 나아가서 키스포트 이런 선수들 괜찮은데 또 알렉스 사르 문제. 슈팅 빅맨이에요. 슛이 있는 빅맨인데 32%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이 공격권의 허공에 날아갈 확률이 한 70% 되는 거거든요. 뭐 진짜 매 포제션.